어두운 조명이 깔린 장례식장.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사람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한때 나를 괴롭히던 친구. 그의 영정 사진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살아생전 나를 괴롭히던 그 친구가 이제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나를 괴롭혔습니다. 말 한마디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시절. 나는 늘 그의 장난과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난했던 나는 그에게 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나는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다시 그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이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일기장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나를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는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낡은 일기장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를 오해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일부였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고 때로는 고통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내 이름은 강석진, 70을 넘긴 평범한 노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습니다. 아내와는 젊은 나이에 만나 결혼했고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성장했고 어느새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한때는 내 전부였지만 이제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오래된 주택가입니다. 주변에는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동네가 활기차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적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상이 내게는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나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창이자 평생 나를 괴롭혔던 친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경수. 어려서부터 그는 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나를 항상 깔보고 조롱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그는 내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 싸우기도 했고 피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늘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나는 성실한 가장이 되었고 그는 사업을 하며 꽤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와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그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나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얽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고 그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그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와 거리를 두되 그가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할 이유는 없었지만 나는 장례식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내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뜻밖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내게 조심스럽게 건넨 낡은 일기장 한 권. 그것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나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가진 작은 행복들, 내 가족, 나의 성실함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어쩌면 그 나름대로의 관심과 애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괴롭혔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를 향한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안타까움도 이제는 모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그가 남긴 진실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와의 지난 날을 곱씹으며 한편으로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 일기장과 그와의 기억뿐입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은 내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그와의 지난 날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고요했던 일상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삶은 늘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얼굴들 속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를 괴롭혀왔던 친구. 이름만 들어도 불쾌하고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의 마지막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애도를 받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그의 가족들이 보이는 미묘한 태도였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그 슬픔 속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저 조문을 온 지인에게 보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애도의 말이라 여기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였습니다. 분명히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편지가 도착한 것일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손때가 묻은 낡은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익숙했습니다. 분명 그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남긴다.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부러웠어. 넌 나처럼 살지 않아서 내가 너무 부러웠어.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알게 되면 놀랄 수도 있겠지.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던 것이 사라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편지를 나에게 남긴 것일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오래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는 함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는 언제나 내게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나를 괴롭혔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을까? 그가 나를 질투하고 있었다는 말을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나를? 나는 그를 피해 살기 바빴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항상 그의 장난을 피하려고 도망 다녔고 그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늘 나보다 앞에 서 있었고 무리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던 걸까요? 이 편지가 모든 비밀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편지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 그것을 숨긴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나는 그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무언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나를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방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장례식장에서 내게 말을 걸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내게 더 이상 알려줄 것이 없다는 듯이.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에 남겨진 이 단서 하나가 너무도 찜찜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는 내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평생 감추고 있던 진실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를 다시 돌아보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흔적을 따라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만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를 진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한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어느 순간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되어 찾아오고, 한 번 시작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유난히 길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저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원망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끝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분노와 미움, 그리고 씁쓸한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제 마음속 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갈등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날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감정이 갑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를 좋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처럼 복잡한 감정을 안고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는 저에게 상처만을 남겼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마침내 영정사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조용히 바라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던 모습,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던 순간들, 그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차가운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제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편지를 읽어보시겠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낡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저에게 남긴 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거친 감촉이 묘하게 현실감을 부여했습니다. 봉투를 열고 종이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편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끝내 제게 직접 사과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긴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순간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가 남긴 흔적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갈등의 심화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감정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갈등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겨진 것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제 남은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새 한기가 스며든 장례식장.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나는 여전히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을 괴롭혔던 친구.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서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듯 했지만 나는 가식적인 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 속에서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원한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우연히 들려오는 대화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증오해왔던 친구는 사실 나를 도와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갈등과 다툼은 어쩌면 그가 나를 보호하려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가족사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믿을 수 없는 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담긴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해로 점철된 우리의 관계가 이제야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했던 시간만큼 그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을 때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예상치 못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민, 나를 대했던 속마음, 그리고 내가 몰랐던 과거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내 평생을 뒤흔들어 온 증오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지난날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된 진실 앞에서 나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웃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죽음을 통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해와 증오 속에서 살아가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무덤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는 그를 증오의 대상이 아닌 나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평생을 붙들고 있던 원한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갈등과 아픔을 남겼던 시간이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상처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나를 괴롭히고 비웃고 내가 힘들어할 때조차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알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편지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나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따뜻한 가족애를 동경하며 자신의 불완전한 삶을 투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태도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원망과 시기로 남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글을 읽으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했던 시간은 결국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자신만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나를 짓밟아야만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을, 원망이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깝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감정으로 채웠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떠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나의 선택뿐입니다.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역시 언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명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안에서 미움을 품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도 나는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진정한 평온과 화해를 향해 나아갑니다.